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근처 변두리에 가난한 선비 유정원이 살았습니다. 때는 흉년이 지속되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을 때였지요. 그러다 보니 그도 끼니를 제때 때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늘은 오늘도 날 버리는도다. 하루 두 끼 아니 한 끼만이라도 주면 오직 좋을꼬. 유정원은 마음속으로 빌어보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과거 공부하느라 빌려온 책을 서점에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가 장터를 지나 한산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웬 거지 같은 처녀가 달려와 유정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서방아, 왜 이제야 오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갑작스런 상황에 유정원은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네 시기에 저보고 서방이라 하시오. 아니, 우리 서방이 그새 바람났나? 어째 날 모른 채 한단 말이오. 사람들, 우리 서방이 바람났소. 그래서 지금 날 쫓아내려 하오.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길거리에서 거지 처녀와 유정원이 옥신각신을 하자 지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째 부인을 버리려는 것이야. 그러게 말이오. 겉모습은 선비인데 속은 영 쌍놈이구만. 지나는 사람들이 유정원에게 별의별 욕설을 퍼부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아니 이보시오들,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흥,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는구나. 그년이 그리도 좋더냐? 갑자기 달려든 처음 보는 미친 여인 때문에 유정원은 무척 난감했습니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부인을 버린단 말이야. 말세곤 말세야. 그러게 말이오. 이제 보니 양반 것들이 해도 너무하는구만. 당최 양반 것들은 믿을 것이 못 된단 게.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제 양반 전체를 싸잡아 욕을 해대니 유정원은 여인과 실강이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양반들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지요. 그리고 점점 험악해지는 그들의 손에는 작대기며 괭이 같은 날카로운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친 여자를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떼면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알겠소. 이제 그만 좀 하시오. 그럼 이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그렇다고 하지 않소. 호호, 그럼 서방님 어서 집으로 앞장서시오. 유정원은 구경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거지 처녀가 유정원의 팔짱을 끼며 무척 좋아했지요. 아니 그런데 구경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뒤를 따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들 따라오는 것이오? 아니 우리가 없으면 또 부인을 버리려 할지 어찌 안단 말이오. 그러니 집까지 잘 데리고 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지켜봐야겠소. 아니 그렇다고 남의 집까지 따라오는 법이 어딨소? 허참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틀림없이 부인을 버릴 기세구만. 저런 쌍놈이 갓쓰고 양반 행세를 하고 있으니 어디 양반 것들을 믿을 수 있단 말이야. 허참 말들이 지나치구려. 아니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부인을 버리는 비열한 놈 주제에 어따 대고 지나치다 말하는 것이야. 말로는 통하질 않고 사람들이 점점 험악해지자 유정원은 어쩔 수 없이 미친 여자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들 돌아가시오. 이곳이 내 집이요. 유정원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허참, 우린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부인이나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시오. 우린 부인이 안전하게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갈 것이오. 그럼 그래야지. 우리 동네 팔복이 놈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지 마누라를 몇 푼 받고 팔아버렸구만. 헌디 그 마누라가 팔려가서 혀 깨물고 죽어버렸소. 그러니 부인을 버리거나 파는 놈들은 인간이 아니오. 짐승보다 못한 파렴치한 놈들이지.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집 앞에서 계속 서 있자 유정원은 하는 수 없이 미친 여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부인을 돈 받고 팔거나 버리는 일에 무척이나 민감해져 있었지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양심까지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오시오. 유정원은 미친 여자의 손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죄다 밖에서 마냥 서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유정원이 방문 밖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방까지 들어왔는데 어찌들 안 가는 것이오?
우리가 가면 또 데리고 나와 버릴지 어떻게 알겠소? 그러니 부인을 버리지 않겠다는 진심을 보여보시오. 아니 어떻게 진심을 보인단 말이요? 아, 그거야 뭐 어려운 게 있겠나? 부부가 정을 나누는 것처럼 확실한 게 없지. 사람들 말에 유정원은 무척이나 난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인 경험도 없는 데다 생판 모르는 미친 여자에게 총각딱지를 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거참 별걸 다 요구하시는구려. 이쯤 했으면 되었으니 어서들 돌아가시오. 맞네,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우리가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야. 저놈이 기어코 부인을 버릴 놈일세. 그러게 말이오. 이럴 게 아니라 저놈을 끌어내 다리몽댕이를 아예 분질러 버립시다. 그럼 지가 부인을 내다 버리지도 못할 것이 아니오. 맞소, 저런 파렴치한 같은 놈은 아예 거리로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하오. 사람들이 점점 험악해지자 유정원은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알겠소.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유정원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미친 여자 앞으로 바짝 다가가 앉았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여인이 며칠 동안 씻지도 않았는지 그녀의 몸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무척이나 역겨웠지요. 그는 코를 막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니 이해하시구려. 유정원이 그녀의 옷고름을 풀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유정원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깨끗한 호수처럼 무척이나 순수해 보였지요. 미안하지만 고개 좀 돌려주면 안 되겠소? 유정원의 말에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문 밖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방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뭐요? 갑자기 왜 이렇게 방 안이 조용해진겨? 아, 잠시만 기다려보더라고. 지금 준비 운동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자 잠시 후 방 안에서는 기다리던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제 시작했구만. 그런데 이거 가짜로 내는 소리는 아니겠지? 아니, 자네는 아까 부인의 표정을 보지 못했나? 그럼 그녀가 가짜로 낼 필요가 있겠는가? 허긴 그려. 그럼 이제 되었구만. 여보게들 우리도 이만 돌아들 가세나. 사람들이 돌아가고도 한참 동안이나 방 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옷고름을 고쳐맸지요. 아니 그런데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빨간 장미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처녀였소. 그녀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유정원의 눈을 피했지요. 그 순간 유정원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하얗게 변해버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미친 여자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던 관계,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 그리고 빨간 장미. 아니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변해버린 상황 때문에 유정원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해진 유정원은 얼른 밖으로 나와 마당을 서성거리며 처음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런데 저 처자는 왜 내게 서방이라 달려들었을까? 그리고 내게 순순히 순결을 내어준 이유는 뭘까? 진정 그녀는 머리가 정상이 아닌 걸까? 아니면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유정원은 방 안에 있는 처녀에 대한 생각이 무척 많았습니다. 헌데 그녀의 맑고 깨끗한 눈동자는 유정원의 가슴 속에 깊게 여운이 남았지요. 이렇게 저렇게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 왠지 그녀에 대한 연민이 가슴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정원은 처녀가 굶었을 것이라 생각되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쌀을 씻어 밥을 했지요. 유정원은 밥상을 챙겨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배고플 텐데 어서 밥부터 먹으시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밥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지요. 그녀가 밥을 다 먹자 유정원이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돼요. 헌데 냄새가 지독하니 목욕은 좀 해야겠소. 부엌에 물을 데워놨소. 그러니 부엌에 들어가 씻고 오시오. 유정원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밥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엌에서는 목욕하는 물소리가 들렸지요. 그녀가 설거지를 하고 목욕까지 마치고 방 안으로 들어오자 유정원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깨끗이 씻은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무척이나 아름다웠지요.
씻고 나니 마치 다른 사람 같구려. 참으로 아름답소. 그런데 집은 어디요? 그녀는 또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갈 곳이 없는 것이요? 그녀는 옆으로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내저는 갈 곳이 없어요. 헌데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나를 보고 서방이라 했소? 거짓 처녀는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말하기 힘들면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마음이 생기면 말해주면 좋겠어. 해가 기울고 밤이 깊어지자 유정원은 그녀에게 이부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편히 주무시오. 나는 옆방에서 자리다. 유정원은 그녀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깔았습니다. 비록 이미 몸을 한번 섞은 몸이었지만 유정원은 그녀를 존중해주고 싶었지요. 자리에 누운 그는 수수께끼 같은 그녀가 무척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운명에 끼어든 여인,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 그녀. 그는 새벽까지 잠 못 이루다 뒤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서야 눈을 떴지요. 잠에서 깬 유정원이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우물가에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옷을 빨래방망이를 두들기며 빨고 있었습니다. 유정원은 밖으로 나오다 말고 그녀의 빨래하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지금 그녀의 모습은 참한 신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거짓으로 자신을 난처하게 했던 처음 모습과 달리 지금은 순한 양과 같은 모습이었지요. 유정원은 그녀의 말문이 열릴 때까지 참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년이라 생각했었지만 지금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요. 잠시 후 그녀가 빨래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있는 유정원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그 순간 유정원도 그녀에게 미소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빨래줄에 빨래를 널었지요. 그런데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정원은 가슴속 깊이 작은 행복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처럼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빨래를 미소로 하는 걸 보니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지요. 이리 주시오. 내가 널어주리다. 유정원은 그녀에게 다가가 빨래를 받아 직접 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붉게 물들면서 무척이나 수줍어했지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유정원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엌에 밥상 차려놨어요. 어서 식사부터 하셔요. 거짓 처녀는 밥상을 마루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정원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지요. 오늘 한 그릇의 밥이 마지막 쌀로 지은 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 먼저 드시오. 나는 지금 급히 가봐야 할 곳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밥을 먹고 올 것이요. 유정원은 그리 말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그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멈추질 않았지요. 어젯밤도 그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쌀독에 남은 쌀이 밥 2공기도 채 안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며칠을 굶었을 그녀를 위해 그는 일부러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온 유정원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과거 공부만 하다 보니 마을에 친구도 하나 없었지요. 이리저리 헤매이다 유정원은 뒷동산에 올라 구름을 보고 풀밭에 누웠습니다. 풀잎 하나 꺾어 잎에 물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았지요. 저 구름은 어찌 저리도 한가하단 말인가. 마치 세상 근심 걱정 모른 채 바람에 떠다니는 듯하구나. 사람도 저리 한가롭게 살면 좋으련만 배고픔이 사람을 천해지게 만드니 참으로 한심하도다. 그는 손가락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과거 하나만 생각했었는데 글보다 밥이 먼저인 걸 이제야 깨닫게 되는구나. 유정원은 이마에 떨어진 풀잎 하나를 집어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는 한 치 앞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자신 하나만도 감당이 버거운데 이젠 혹도 하나 생겨버렸지요. 이제 어이없고 내 자신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내가 밉기만 하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그때서야 유정원은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답도 구하지 못한 채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집 앞에 들어서니 그녀가 대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기다린 것이요? 그렇습니다. 배고프시지요? 어서 들어와 식사하셔요. 아니, 그럼 아침밥을 지금도 먹지 않은 것이요? 아니요, 저는 먹었습니다. 아니, 그럼 쌀은 어디서 나서 밥을 지은 것이요? 마을에서 바느질감을 받아 오면서 대신 삭스로 보리쌀을 좀 받아왔어요. 처녀의 말에 유정원의 가슴이 순간 울컥했습니다. 당장 저녁밥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해 그녀는 바느질감을 얻어와 저녁을 해결했지요. 나보다 낫소. 그런데 바느질을 해도 되겠소?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제 솜씨를 보시고 앞으로 일감을 더 늘려준다 했습니다. 그러니 쌀 걱정은 하지 마시고 과거 공부에 전념하세요. 그 말에 유정원의 눈이 촉촉해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을 준비해온 과거 시험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던 차였지요. 유정원은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닦았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간복해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미안하오. 사내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아니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어서 들어가셔요. 배고프시겠어요. 처녀는 유정원의 손목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정원은 그녀가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 밥을 허겁지겁 먹었지요. 꼬박 하루를 굶은 탓에 밥맛이 꿀맛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정원의 그날 저녁은 배부르고 감동스런 밤이 되었지요. 그 후로 유정원은 다시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바느질감을 가져와 하루 종일 바느질을 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문득 그녀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볼 때면 기분이 묘했지요. 마치 그녀가 부인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차츰 안정되어 가고 서로의 경계심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면 유정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을 그녀가 자꾸만 생각났지요. 마음 같아서는 옆방으로 건너가고 싶었지만 그게 맞는 건지도 분간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 공부가 끝나고 촛불만 끄면 그의 마음은 온통 그녀에게 가 있었지요. 어느 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유정원이 용기 내어 옆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 조용히 누웠지요. 그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고 있는 듯 했지요. 유정원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자고 있는 줄 알았던 그녀가 벌떡 일어났지요. 어찌 사내대장부 의지가 그리 약한 것이요. 온 마음이 과거 시험에 있어야 할 분께서 어째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글 공부에 전념하고 있어. 단지 밤이 깊어 잠시 그대 생각을 했을 뿐이요. 한 번만 더 제게 마음을 빼앗기시면 저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처녀의 말에 유정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순한 양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녀는 단호하기가 날선 칼날과 같았지요.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요? 이제 정도 들어가는데.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마시고 우선 한 마리라도 확실히 잡으셔요. 아, 알겠소. 무슨 뜻으로 그리 말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었소. 헌데 이제 우리 사이의 벽도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최소한 이름이라도 말해줄 수는 없소. 과거에 급제하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전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확실히 미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단호하지만 현명한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무슨 사정으로 자신에게 달라붙었는지 유정원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그녀에 대한 궁금증을 풀려면 과거에 급제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방을 찾지 않고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는 과거 시험에서 당당하게 장원급제했지요. 그리고 그는 포도청의 종사관으로 임명받았지요. 드디어 평생의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오늘의 이 영광은 바로 그녀 덕분이야.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준 여인,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유정원은 종사관이 되어 신나게 말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드디어 내가 장원급제했소. 집에 도착해 신이나 그녀를 찾아보았지만 그녀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오? 혹시나 바느질감을 얻으러 간 것은 아닐까 하고 기다려봤지만 해가 져도 그녀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종사관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그녀를 찾아보았지요. 헌데 그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어도 그녀는 돌아오지를 않았지요. 종사관은 어깨에 힘이 빠져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지요. 어디서 잘못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을 떠난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보이질 않자 유정원 종사관은 자신이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녀가 없는 지금 그의 가슴은 답답하고 터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 없는 세상은 사는 의미가 없을 것만 같았지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오? 제발 내게 돌아와 주시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포도대장이 유정원 종사관을 불렀습니다. 이복의 유종사관, 이번 사건은 자네가 맡게나.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지요? 의금부에서 영모 사건을 조사하던 중 고관대작들의 비리 사건들이 포착되었네. 해서 우리 보고 그 사건들을 조사해달라 요청이 들어왔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유정원 종사관은 고관대작들의 비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금부에서 넘어온 사건은 이조참의 서풍달의 매관 매직 관련 사건이었지요. 유정원 종사관은 고관들의 사건을 조사해야 하므로 관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은밀하게 조사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유정원은 이조참의 서풍달이 자주 찾는다는 기생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 서화라는 기생이 있느냐? 제가 서하이것만 절 어찌 찾으시오? 나는 포도청 종사관 유정원이다. 은밀히 수사할 게 있으니 내게 협조하거라. 호호 그러시오. 이리도 젊으신 분께서 벌써 종사관이 되셨단 말이요. 참으로 능력 있는 분이시구려. 나와 비밀을 지키겠다 약조할 수 있겠느냐? 잘생긴 오라버니가 청하니 도와드려야지요. 이곳에 자주 찾는 이조참의 서풍달이 너만 찾는다 들었다. 맞느냐? 호호 벌써 다 조사하고 오신 것이요? 맞소 그는 내게 푹 빠져있는 듯 하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자들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해주거라. 내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고 그에 응당하는 보상을 할 것이다. 조소 대신 나도 조건을 하나 걸겠소. 그래 말해보거라. 포도청 종사관이라 하니 내 동생을 좀 빼줄 수 있을 것 같소만. 동생이 무슨 일로 잡혀온 것이냐? 그게 별것은 아니고 사람을 좀 때렸는데 하필 그 사람이 양반집 자제라 좀 복잡해졌소. 자네 동생 이름을 말해주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내 동생 이름은 달수요. 유정원은 기생 서화의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그녀로부터 이조참이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도 모두 전해 듣기로 약속했지요. 기생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와 또 별도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유정원은 포졸들 수십 명을 데리고 어느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그곳은 이조참이가 뒤를 봐주고 있는 범죄 조직의 창고였지요. 여봐라 저 창고를 포위하고 한 놈도 놓치지 말라. 알겠습니다, 종사관. 포졸들 수십 명이 창고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왈패들 여럿이 꽁꽁 묶인 여인들을 감시하고 있었지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너희들은 모두 포위되었으니 순순히 오라를 받거라. 감히 조선의 여인들을 명나라에 팔아먹다니 내 놈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포졸들이 달려들어 왈패들에게 포승줄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여인들을 풀어주었지요. 그런데 여인들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유정원 종사관은 깜짝 놀라 얼른 그녀에게 달려가 보았지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것이오? 유정원 종사관은 그녀를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당신은 유도령. 처녀는 유정원 종사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급제하셨군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정원 종사관은 자신의 옷소매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당신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바느질감을 가지러 가다가 이자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 말에 종사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발만 늦었어도 그녀는 명나라로 팔려가 다시는 영영 볼 수도 없었지요. 그랬었구려. 당신이 보이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었소. 이제 다 끝났으니 나와 같이 집으로 갑시다. 포졸들은 왈패들을 포도청으로 잡아가고 유정원 종사관은 처녀를 말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소. 나는 또 당신이 날 떠난지 알고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소. 그게 정말입니까? 제가 그렇게나 걱정이 되었나요? 그렇소. 당신 없는 세상은 살고 싶지가 않았소. 정말이요. 아니 그럼 지금 제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렇소. 당신이 내 곁에 없고서야 그때 알게 되었소.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럼 사내대장부답게 당당히 말해보시오. 징징거리지 말고. 유정원은 헛기침을 크게 하고 가슴을 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오 나와 혼인해 주시오. 그 말에 처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활짝 폈습니다. 좋아요, 우리 혼이네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요? 유정원은 이름도 모르는 처녀에게 청혼한 꼴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유심이요. 아, 그렇소.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어? 이젠 내게 말해 주시오. 처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훌쩍이고 그녀가 입을 열었지요. 내 아버지는 한유석 이조판서였습니다. 헌데 아버지의 부하였던 이조참의 서풍달이 아버지를 영모로 모함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는 유배되고 가족들은 모두 관노와 관비가 되었지요. 관비가 된 저를 사또가 겁탈하려 하자 육모방망이로 그자를 기절시키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요? 그리고 여인들을 잡아 명나라에 팔려던 조직의 뒷배가 바로 이조참의 그자였소. 그자는 당신을 2번이나 죽인 꼴이 되었구려. 그자는 아버지를 영모로 엮어 찍어내고 자신이 판서 자리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랬구려. 당신을 그런 사정이 있었구려. 헌데 왜 처음 보았을 때 내게 서방이라 한 것이요? 그때는 쫓기는 와중이라 의지할 곳도 피할 곳도 없어 경황이 없었습니다. 헌데 유도령님을 보자마자 의지할 분은 당신뿐이라고 생각했지요. 허면 나를 알고 있었소? 그렇습니다. 책방에서 여러 번 배웠지요. 그때 첫눈에 당신에게 반했었습니다. 오라 그러니까 쫓기는 마당에 나를 보자마자 연기를 한 것이었구려. 왜 내 연기 때문에 마음 상했소? 아니요.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그리고 나를 좋아해줘서 정말 고맙소. 이제부터는 내게 맡기시오. 내가 당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소. 그 일이 있고 3개월 후 이조참의 서풍달은 사탈관직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유심 처녀의 아버지도 누명이 풀려 유배에서 풀려났지요. 얘야, 내 덕에 누명이 풀렸구나. 참으로 수고했다. 아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누명은 이분이 풀어냈어요. 인사드리세요, 제 아버지예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정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포도청 종사관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허참 이제 보니 종사관치고 너무 젊은 게 아닌가? 자네는 어느 분의 자제인가? 제 부모님은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나이에 종사관이 된 것인가? 그게 다 아버님의 똑똑하고 현명하신 따님 덕분입니다. 아니, 내 딸 덕분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따님께서 바느질로 제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원급제를 할 수가 있었지요. 아니, 그럼 둘이 한 집에서 살았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남녀 7세 부동석이건을 어찌 처녀 총각이 한 집에서 살았단 말이냐? 이놈 그러고 보니 혼인도 않고 한 집에서 살다니 도둑놈일세. 따님을 훔쳐서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따님과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디 보자 종사관 사위라. 내가 믿져도 한참 믿지는구만. 제가 평생을 바쳐 장인어른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야, 이놈아 내가 평생을 내게 붙어 있으면 쓰겠느냐. 내 딸 유심히 곁에 붙어 있어야지. 그럼 저희 혼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뭐 1년 넘게 한 집에 살았으면 볼장 다 봤을 것 아니냐. 이제 와서 내가 반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대신 내 딸 눈에 눈물 흘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꼭 행복하게 해주거라.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날 한유심 처녀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행복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누명도 벗고 빼앗긴 집과 재산도 모두 돌려받고 이제는 식구까지 한 사람이 더 늘었지요. 장인어른은 사위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사위사랑은 장모라 했는데 이 집은 달랐지요. 장인은 시도 때도 없이 사위감을 불러 장기와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지요. 신혼 첫날 밤 유정언은 신부의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를 선택해줘서 참으로 고맙소.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겠소. 나도 당신이 고맙습니다. 나를 받아주고 아버님의 누명도 벗겨주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정언이 갑자기 일어나 호롱불을 입으로 불어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럼 이제 우린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니 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도 되겠소.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요. 내 얼마나 참아왔는데 그러시오. 오늘 밤은 절대 참지 않겠소. 그날 밤 신혼방에서는 한유심의 두 번째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는 완전 다른 소리였지요. 유정언과 한유심은 7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미친 여자와의 인연은 천생연분이었던 것이었지요. 옛말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지요. 이조참의 서풍다른 죄의 대가를 받고 거지처녀 한유심은 훌륭한 서방까지 얻어 행복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생은 행복의 씨앗을 낳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